안녕하세요, 어버테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2023년도에 이제 웹 개발자로 어떻게 풀스택 개발을 진행할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가 시작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희는 웹 개발을 하고 싶은데 이제 어디서부터 어떤 걸 시작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시면 이제 괜히 이상한 공부를 하시다가 시간만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개발 공부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이제 단계를 밟아가야 공부를 시작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발 공부를 하실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스타트업을 시작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인디 개발자로 이제 외주를 받아서 프리랜서로 뛰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웹 개발을 이해를 하고 자신만의 강점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웹 개발을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간단한 로드맵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터넷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HTTPS 프로토콜이라든지 DNS, 호스팅, TCP/IP랑 이런 네트워크 이제 ISO 7계층이랑 이제 패킷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웹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들이 많이 생성이 되었고 저희도 지금 유튜브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이제 거대 플랫폼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으로부터 이제 웹이라는 게 시작됐고 저희가 거기에 도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인터넷을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으로는 일단 HTML과 CSS, 자바스크립트 이 3인방에 대해서 이해를 먼저 하셔야 됩니다. HTML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마크업 언어라고 해서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는 아니고요. 이제 구조를 어떻게 짤지, 웹페이지의 구조를 어떻게 짤지를 결정하는 마크업 언어가 되겠고요. CS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HTML로 구성한 페이지를 저희가 어떻게 디자인할지에 대한 언어입니다. 여러 가지 굉장히 많아요. 이 CSS 같은 책만 봐도 몇백 페이지, 600페이지나 1000페이지가 넘어가는 책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근데 이제 모든 디자인을 알 필요는 없고요. 저희가 실제로 개발할 때 필요한 지식을 그때그때 찾아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인 이해도는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바스크립트인데요. 이 HTML로 구성화된 이제 페이지를 저희가 디자인을 하고 이 디자인된 페이지를 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혹은 서버와 클라이언트 페이지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자바스크립트라는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해를 간단하게 하셔야 되고요. 자, 이 기본 3인방을 이해를 하시고 근데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하신다 라고 하시면 추가로 알아야 되는 게 이런 형상 관리 툴인 Git입니다. Git을 이해를 하시면 버전 관리라든지 배포, 그 다음에 저희가 다른 개발자들과 협업을 할 때 이 형상 관리 툴로 이 코드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Git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합니다. 자, 이거 지금 파란색으로 제가 표시해 놓은 부분이 기본적인 이해를 하셔야 되는 기초 파트고요. 기초 파트에서 넘어가시면 이제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로 코스가 분류가 됩니다. 지금 화살표는 이렇게 나눠놨지만 궁극적으로 이 자바스크립트가 프론트엔드에도 사용이 되고 백엔드에도 사용이 돼요. 자, 프론트엔드를 먼저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왼쪽 부분이 디자인 프레임워크를 의미합니다. 자, 저희가 CSS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HTML로 구성된 페이지를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간단하고 더 빠르고 기본 이 Material UI나 이런 프레임워크가 이미 저희가 버튼이라든지 아니면 위젯 텍스트 필드라든지 모달창이라든지 이런 컴포넌트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컴포넌트를 가져다가 쓰면 훨씬 더 빠르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개발 진행이 가능한 거고요.
자, 처음에는 Material UI, 그 다음 Tailwind, Styled Component, Bootstrap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어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CSS를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한데요. 이것도 CSS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 그리고 HTML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금방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는 이제 프론트엔드를 구성해 줄 수 있는 이제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인데요. 여기에는 React, Angular, Vue, Next.js 같은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저희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백엔드랑 프론트엔드로 구분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웹에서 보는 그런 페이지들이 이 프론트엔드에서 바로 렌더링이 돼서 보여주는 화면이 있고요. 이거를 이제 CC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CSR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백엔드에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라고 하는 게 SS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추세가 SSR에서 이제 CSR로 넘어가는 추세예요. 프론트에서 빌드 처리를 한 다음에 이제 서버 없이도 정적 웹 페이지를 바로 렌더링 해주는 그런 페이지들이 여러 개 생겨났고요. 저도 이제 서버가 없이 단순하게 이제 프론트엔드로 구성된 이 파일만 AWS의 S3를 통해서 간단하게 배포를 하고 뭐 광고를 달아서 광고 수익도 간단하게 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SEO나 이런 구글에서 크롤봇에 취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경을 조금 더 써줘야 되는 단점은 있지만, 이 프론트엔드 자체로 뭔가 완성된 프로덕트를 만들어 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리액트 같은 경우에도 Next.j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대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백엔드인데요.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데이터베이스나 그리고 서버에서 API라고 하죠. REST API라고 프론트에서 어떤 요청이 들어왔을 때 그 요청에 맞는 데이터를 이제 컨트롤러 서비스 레이어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프론트엔드로 다시 던져주는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오토티케이션도 있을 수도 있고 데이터베이스에 처리하는 ORM 연결 작업도 있을 수도 있고요. API 처리 작업, 그리고 저희가 이 해당 서비스에서 실질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그 핵심 로직, 비즈니스 로직이 담기게 됩니다. 자, 백엔드를 처리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자바 언어를 사용하는 스프링 부트를 많이 사용하죠. 스프링 부트를 사용하고 이제 파이썬도 이제 데이터 분석을 많이 하시면서 굉장히 사용이 많이 되는 언어고, 그런 말이 있죠. 예. 세상 시간이 짧으니까, 인생이 짧으니까 그게 이제 네가 파이썬을 써야 되는 이유다 라고 이제 파이썬 공식 홈페이지에서 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썬을 통해서 장고라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장고의 큰 장점이 이제 백오피스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건데요. 저희가 이 프론트엔드를 작업하고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든 다음에 이 서비스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백오피스를 저희가 직원용으로 하나 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장고에서는 그대로 이제 만들어주는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개발이 빠르다, MVP를 빨리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이제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정적 안정화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타입 안정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타입 안정성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소스 파리 라이브러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고도 굉장히 빠르게 개발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익스프레스,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백엔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노드.js 환경에서 저희가 굉장히 빠르게 서버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사실 장고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많은 파일 구조들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시작을 하시면 구성되어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package.json 파일부터 시작을 해서 처음에 이제 들어오는 엔트런스를 만들어 줘야 되고, main.js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서 컨트롤러, 그 다음에 서비스, 그리고 모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기본 아키텍처라고 하죠. 그 아키텍처를 MVC 아키텍처를 미리 만들어서 구성을 해 주셔야 되는 조금 단점이 있어요. 만약 이제 1인 개발자
혹은 1인 창업 그리고 수익화 웹을 만드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익스프레스가 굉장히 큰 장점으로 다가오실 거예요. 왜냐하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버를 만들고 이제 MVP를 만들어서 당장에 서비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 빌드를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서비스를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개발 기간도 굉장히 단축되고, 그 다음에 간결한 어떤 개발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죠. 다만 단점은 이 스프링과 여기 Nest.js 이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보일러플레이트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일반 코드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경우도 파이썬과 마찬가지로 정적 타입 안정성이 없는 언어이기 때문에 런타임 환경에서 예상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 개발자들과 협업을 할 때 이 컨벤션이라고 하죠. 저희가 이 모델은 이걸로 할 거야. 그리고 서비스는 이걸로 할 거야. 라는 이제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진 익스프레스에서는 이 컨벤션을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들마다 어떤 코딩에 대한 스타일도 다르고, 그 변수를 명칭하는 변수 생성도 다르게 하기 때문에 이런 컨벤션을 만들어 가는 과정 자체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게 Nest.js라고요. 이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임 안정성을 더한 타입스크립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프레임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백엔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각자 상황에 맞춰서 프레임워크를 설정을 하셔가지고 백엔드를 만드시면 됩니다. 이제 다 공부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위에서 저희가 봤듯이 인터넷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가 있으시면 어떤 이제 프레임워크를 만나시더라도 기본 구조는 똑같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인증 들어가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연결해야 되고, API 연결해서 이제 HTTP 프로토콜을 위해서 돌아가는 뭐 get 메소드, post 메소드, put 메소드, delete 메소드,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로직을 짜는 게 백엔드의 기본 기능이기 때문에 하나만 이해를 하셔도 조금씩 스타일의 차이는 있지만 동일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데이터베이스인데요.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크게 나누면 SQL과 NoSQL로 나뉘어요. SQL 같은 경우에는 이제 SQL 언어를 사용을 해서, 쿼리 언어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RDBMS라고 하죠. RDBMS 같은 경우에도 이제 릴레이션을 통해서 관계를 설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의 어떤 테이블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SQL 같은 경우에는 MySQL을 쓸 수도 있고요. 뭐 MariaDB, Postgres를 사용해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NoSQL 같은 경우에는 관계가 없는 굉장히 좀 자유로운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테이블이 아니라 이제 콜렉션 단위로 데이터를 나누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설정을 하기보다 이 콜렉션 안에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관계형 DB에서 사용할 수 없었던 뭐 배열이라든지, 그리고 테이블 자체를 넣는다든지, 이런 작업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MVP를 당장 뽑아야 된다, 그리고 복잡한 관계가 없다 라고 했을 때 이제 몽고DB를 사용해서 개발을 빠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몽고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랑 다르게 몽고 아틀라스를 제공해요. 그래서 몽고 아틀라스 자체에서 이제 배포를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AWS RDS 같은 저희가 추가로 데이터베이스를 위한 서버를 구성하지 않아도 데이터베이스를 바로 원격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알아봤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인터넷에 대해 알아보고 기본 언어, 그리고 프론트와 백엔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어떤 추가 지식이 필요할까, 추가 기술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아키텍처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어떤 패러다임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GOF, Gang of Father이라고 해서 Gang of Four라고 하죠. Gang of Four라고 해서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뭐 빌더라든지,
브릿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패턴을 만들어 놨어요. 이제 이 네 명의 엄청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이 패턴을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도 이 프로그램 패러다임을 이용해서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으로는 도메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그 도메인을 중요시하는, 그리고 테스트 TDD라고 해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제 테스트를 메인 중점으로 둬서 처음 실패하는 코드를 먼저 작성을 하고 그 테스트가 통과할 때까지 어떤 이 코드를 변경을 해나가면서 코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뜨거운 감자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라고 해서 이제 서버단을 여러 개의 어떤 작은, 기존에 저희가 쓰고 있었던 이 모놀리식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모놀리식 방법에서 이 마이크로 단위로 다 쪼갠 서비스들 간에 어떤 프로세스, 통신 프로세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전체 기능 속에서 개별 단위를 할 수 있는 이 그 서버를 개별적인 독립된 유닛으로 따로 빼요. 따로 빼서 거기서 어떤 배포로 구성된 독립 단위로 전체 서비스를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에자일하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오류점을 쉽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라든지 이제 개별적으로 독립된 유닛이다 보니까 에러 대응이나 업데이트에 대한 민첩도가 높습니다. 다만 이제 전체적인 코드의 복잡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SOA 같은 경우에도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MVC라고 많이 하는 어떤 모델과 그 다음에 뷰랑 서비스로 이렇게 나눈 아키텍처들을 이제 배포 단위로 쪼개서 전체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아키텍처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더 구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 테스팅도 이제 테스트도 단위 테스트도 있고 유닛 테스트와 통합 테스트와 그리고 전체적인 인수 테스트,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 단계가 나뉘게 되는데요. 테스팅도 이제 자바라는 언어를 사용할 때는 이제 JUnit이라는 단위 테스트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하고요. 자바스크립트라는 언어를 이용하시면 뭐 제스트나 모카 그리고 차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위 테스트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테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진행을 안 하고 출시를 했을 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실제 런타임 환경에서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배포를 하기 전 개발이 완료가 됐다라고 하는 시점에서 테스트를 무조건 돌려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상 가능한 이제 알파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로 개발자들이 테스트를 진행할 때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라는 예측을 잡아줄 수가 있고요. 이 테스트를 다 통과를 하게 되면, 그리고 기존에 이런 문제점은 발생을 할 거야 라고 예상이 되는 시점에서 이 테스트 프레임워크에 저희가 테스트 단계를 다 나눠 놓으면 추가적인 업데이트가 발생이 됐을 때 기존에 저희가 예상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점검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생각보다 많이들 이제 빼먹으시는데 저는 테스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기도 했죠. 자, 다음으로는 배포입니다. 배포가 사실 일반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위에서 저희가 봤던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매일 사용을 하는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잊어버리기가 쉽지가 않죠. 뭐 특히나 자바스크립트로 개발을 백엔드랑 프론트엔드 둘 다 하시는 분들은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까먹을 수가 없죠. 근데 문제는 이런 이 배포 데브옵스라고 합니다. 데브옵스에서는 이 AWS를 구성하고 도커, 혹시 쿠버네티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쿠버네티스, 이런 것들을 사실 매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DevOps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제 DevOps에는 CI/CD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CI/CD는 Continuous Integration과 Continuous Deploy 아니면 Continuous Delivery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개발을 하고 이제 빌드를 하죠.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하면 이제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놨던 MVP의 기능을 달성을 하게 되는 어떤 통합된 개발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테스트까지 통과된 저희의 프로덕트가 실제 환경에 배포가 되는 과정을 CD라고 하고요. 이거를 자동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할 거는 이런 형상 관리 툴인 Git에 어떤 코드를 푸시를 하게 되면 CI/CD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제 배포 환경까지 배포가 되게 되고요. 사용자는 업데이트된 서비스를 바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이제 실제 기업에서는 A/B 테스트도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가끔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구글이나 유튜브나 카카오톡 그리고 당근마켓 이런 서비스들에서 옆에 있는 친구와 제가 보는 화면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떤 게 더 사용자 친화적인지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요. 이때도 이제 CI/CD를 구성해 놓고 이런 A/B 테스트를 진행을 하는 거죠. 사실 개발자가 어떤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AWS나 이런 헤로쿠나 이런 배포를 도와주는 서비스에서 개발한 프로덕트를 직접 올리고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격 이제 서버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실제로 그 서비스를 실행해서 사용자에게 배포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이제 전부 CI/CD를 통해서 배포 과정을 다 자동화를 시켜 놓아야 저희가 좀 더 안정되고 이제 편리한 배포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게 AWS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하는 이런 배포를 툴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AWS도 이제 프론트를 배포하는 방법, 이제 백엔드를 배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도메인도 구매를 할 수가 있고 HTTPS 같은 인증서, SSL 인증서도 여기서 붙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CI/CD를 배포를 할 때 이제 도커나 쿠버네티스처럼 이런 컨테이너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도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성된 이 프로덕트를 어떤 이미지로 빌드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 실제 런타임 환경에 이 이미지를 컨테이너로 만들어서 컨테이너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개발했던 개발 환경과 실행 환경이 일치가 돼요. 그래서 도커를 사용해서 CI/CD를 구성을 많이 하고요. 이때도 TDD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CI를 구성할 때 빌드를 하고 테스트를 한 다음에 이제 배포를 진행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간결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키텍처랑 테스팅, 데브옵스까지 진행을 하시면 이제 여러 번 만에 이제 웹사이트를 구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랜딩 페이지처럼 어떤 정보만 보여주는 페이지가 아니라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언어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질문이 마지막으로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도 이제 영어나 어떤 프랑스어 같은 실제 저희가 언어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사용을 하고 거기에 사용되는 환경에 노출이 계속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이 언어를 공부를 하겠다라고 해서 이 언어만 계속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난 어떤 서비스를 개발을 할 거야 라는 목표와 그런 필요가 있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2023년 웹 개발에 도전하시는 분들은 이제 현재 자신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아까 이제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취업을 할 건지 어떤 자신만의 수익화된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실 건지, 아니면 프리랜서로 다른 이제 회사에서 어떤 외주를 받아서 개발을 진행하실 건지, 이런 것들을 목표를 잡아 보시고 이제 여러 가지도 다 하실 수가 있지만 처음 시작하실 때는 한 가지 목표를 잡으셔서 이런 거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목표를 통해서
실제로 도전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요.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2023년도 이번 연도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과정들을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영상을 업로드해 볼 생각입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